네, 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 진행을 맡은 메디코와 영업본부장 최세웅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에도 웨비나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웨비나는 적외선 체열 진단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교육 요청도 있으셨고요. 장비를 도입하신 선생님들의 보다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체열 진단기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궁금해하시는 그 판독 교육 중점으로 임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예, 웨비나 시작 전에 강의하실 강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강의를 맡아주신 진란희 이사는 메디코아 임상연구팀 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메디코아에서 25년간 임상연구와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열학회 상임이사와 홍보이사를 겸임하고 계신 적외선 체열 분야의 최고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끝으로 강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화면 하단에 채팅란이 있습니다. 채팅란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강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코어는 이번 웨비나뿐만 아니라 이번 웨비나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이제 분야별 강사를 초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님들 초빙해서 보다 폭넓게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오늘은 개괄적인 개요 설명을 하실 거고요. 향후에는 전문 분야의 통증이면 통증, 류마티스면 류마티스, 뭐 정맥이면 정맥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 쪽으로 해서 좀 강의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아의 상무님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선 체열 진단기에 제가 한 1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저기선 체열 진단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실제 우리 임상에서 활용되어지는 다양한 그 질환에 대한 가이드, 현재 그동안에 그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했던 부분을 조금 발췌를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머그래피에 대한 전반적인 비유, 가이드라인, 저희 공유 체열 진단기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모그래피는 주로 그 과거의 역사가 있긴 한데, 우리가 그 피부 표면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주로 체표 온도를 보긴 하지만 과거에는 온도계가 없어서 온도계 역할도 했고, 임상적으로 처음 사용했던 부분은 브레스트 조직의 체열 변화 관찰에서 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신경병증이라든지 유추관 협착증에 대한 그 체열 분포를 연구하는 데도 최근에 들어서는 다양한 각종 통증 디지즈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어 있고요. 열에 대한 염증성 소견이라든지 최근에 과거에 많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에 있어서도 열에 대한 분포를 보는 데도 서모그래피가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모그래피가 적외선이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그 통증의 생리학적인 상태를 정량화할 수 있고요. 기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혈류의 변화, 또 기저질환 스크리닝, 치료제는 팔로우 체크로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체열 진단기는 주로 그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심지어는 임산부 유아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라디에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 전혀 무해하고 우리 그 체열을 칼라로 영상화해서 제시해주고 있고요. 기타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지를 보고 결과 해석하고 담당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부분을 촬영을 해주고 있고 서모그래피가 법정 인정 비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서모그래피 원리는 잠깐 보면 우리 사람의 살아있는 생명체는 적외선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기계에 절대온도 마이너스 273도의 조건을 갖춰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적외선 영상을 기계가 감지하는 겁니다. 적외선 영상은 눈에는 가시화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 빛의 파장 대역대로 우리가 눈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컬러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외선 파장의 대역대는 우리가 주로 밝고 어둠이기 때문에 밝고 어둠을 우리가 컬러링해서 컴퓨터로 디지털화 해주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가시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어둠으로 표시했었을 때 우리가 빨소노초 파란색으로 봤을 때 적외선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곳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주로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그 블러드 플로우,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말 그대로 헤모글로빈을 감지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가 많이 지나가는 부분은 붉게 표시가 되고 그 외에 기타 조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랗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모그래피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적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레트 모양으로 적외선 이 빛의 파장 대역대를 다양한 그룹으로 봤었을 때 우리 눈으로 가시화해 두는 붉은색 밖의 대역대라서 정외선이라 명명을 한 거고요. 적외선의 범위는 니어, 미들, 파, 인프라로 나눠지고 이 좌측의 대역대는 주로 자외선이라든지 엑스레이, 감마 이런 그 파장의 대역대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주로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유해한 파장의 대역대는 UV라든지 엑스레이, 감마 등은 유해하죠. 단 이런 부분이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부분이 유해하지만 그래도 진단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고 적외선은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안전한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적외선 6에서 15 마이크로미터의 범위를 활용해서 적외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적외선 세월 진단기가 그러면 주로 어떤 유용성이 있나 살펴보면요. 서모그래피는 주로 우리가 그 자율신경계를 대변해주는 윈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는 다양하게 있지만 교감, 부교감 영향에 따라서 우리 통증의 양상도 보여주고 블러드 플로우가 교감신경계 영향에 따라서 혈관이 수축되거나 확장되거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ANS 윈도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일한 피지올로직한 테스트죠. 기존에 우리가 CT나 MR 등이 구조적인 거를 보여준 데 비해서 서모그래피는 피지올로직한 펑션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 진단에 있어서 유일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통증 진단의 그 장애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서모그래피를 참조해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증 진단, 산재에서의 통증 진단에서 서모그래피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진단기든지 뭐 민감도나 특이도 예측도가 어떤 기계와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떤 부분 어느 정도의 특이도를 가지고 있냐라고 봤었을 때는 서모그래피는 보통 우리가 척추 질환 아래 이제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상관관계를 보듯이 네,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모그래피가 특이도가 스페시피시티가 8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민감도도 좀 높아서 민감도가 높은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감도가 높은 부분도 90%가량 되고 특이도는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8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전후 팔목 체크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마린저링 환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보고 계십니다. TA 환자에 있어서 마린저링 판단에 이용하고 계시고 1차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해서 이 환자가 MRI가 반드시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척추 신경계 질환과의 상관관계에서 환자의 심통과의 코렐레이션이 좀 높다라고 되어 있고 CT나 MR상의 문제가 있지만 환자의 심통이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모그래피는 심통과의 코렐레이션이 비교적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영역이 척추신경계 근골격계 질환 쪽으로 많이 보고 계시고요. 기타 부비동력이라든지 브레스트 스크리닝 테스트라든지 통증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너브 블록 전후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통, 척수 손상, 페리페럴 팔시, 인플라메이션 디지즈,
그리고 또 혈류 장애가 있는 버거스, 레이노드 시범이라든지 이런 점도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 전에는 이제 물론 이 체열 진단기는 잘 아시다시피 탈의를 하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체표면에서 나오는 체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물리치료 전에 먼저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 피부에 자극을 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자,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제외하고 해야 되고, 커피나 알코올 등은 우리 체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전에 금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촬영 중에는 피부를 마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탈의하고 나서 FM대로 한 15분 정도 해야 전체적으로 쿨링이 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10분 내외로 주인 옷을 입지 않은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촬영하고자 하는 부위를 탈의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실 때 첫 번째 체열 진단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그래피의 진단 기준은 주로 우리 피부 온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결정지어주는 주요한 요소가 블러드 플로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블러드 플로어는 우리 체표 온도 조절 기전을 보여주는데 특히 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자율신경의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랄 쪽으로 나타나는 자율신경의 반응. 결국은 신경계 디지즈가 있었을 때 교감신경계가 흥분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부교감신경계가 흥분하면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에 그런 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반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온 조절 기전에 따른 쉬운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정상인이 어떤가 보시는 거죠. 정상인은 좌우의 체표 온도가 시메트릭하고 시메트릭한 가운데에서 정상 범위는 전체 그룹에서 부위별로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좌우 차이가 0.3도 내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상의 체표 온도가 좌우 시메트릭한데 정상의 좌우 대칭성을 기준으로 먼저 보고 있고 어브노멀한 기준을 볼 때 큰 틀에서의 보실 때는 머스큘라 디지즈와 뉴로패시 디지즈로 나누어지는데 머스큘라 디지즈는 온도 차이가 0.34도 이상이면 어브노멀을 보고 있고 뉴로패시 디지즈는 0.56도 이상을 어브노멀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 그 임상에서 연구를 하신 선생님들의 논문에 근거해서 이런 큰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결국은 시메트릭하냐 어시메트릭하냐를 보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양측성 질환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양측성 질환의 경우는 바이라테랄 디지즈라고 해서 상하의 온도 피부 수치 관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시메트릭한지 어시메트릭한지 유무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각각 달라집니다. 포헤드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도 차이는 엄밀하게 따지면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트렁크라든지 체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0.3도 내외로 되어 있고요. 페리페랄로 갈수록 신장에서 그 혈류가 내려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 부분, 페리페랄 손끝이나 발끝은 온도 차이가 조금 더 납니다. 노말분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우의 시메트릭 유무를 먼저 보되 이런 식으로 때는 구별이 되어 있고요. 좌우의 어시메트릭을 기준으로 보되 바이라테럴 디지즈인 경우에는 노말 소모그래피 부분을 참조하라고 하는 거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봤을 때 안테리어 기준에서는 브라키알 리전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포스테리어에서는 주로 대퇴부 사이 쪽을 기준으로 0도씩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위아래 온도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좌우의 시메트릭 이외에 시메트릭한 디지즈, 바이라테럴 디지즈, 상하의 온도 차이를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브라키알 리전의 온도씩 기준으로 숄더가 2도가 높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니는 마이너스 2도가 낮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버턱은 마이너스 더 차가운 개념이고 포필리 계열은 0.75도 높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시멈 가장 가까이 있는 온도 차이는 2도씨 내외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가이드를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인 경우에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면 좌우의 시메트릭을 보고 정상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정상의 패턴은
정상적으로 고온인 부위와 저온인 부위가 존재하는데 정상적으로 고온인 부위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많이 지나가는 아테리가 지나간다든지 포피티 에어리어라든지 아테리가 지나가는 부분은 온도가 높고 머슬이 많이 발달한 트라피지 머슬, 아테리아 티비어라든지 이런 부분, 브라키오 라디알리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겹치는 부위가 또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저온인 부위가 또 있겠죠. 정상적으로 저온인 부위는 블러드 플로우가 지나가지 않고 조인트 에어리어는 온도가 좀 낮게 나타나고 페리페랄 쪽이 또 온도가 좀 낮게 나타나고 패티를 이루는 브레스트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곳은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좌우 시메트리 정상인의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열에 각각 이 칼라별로 온도 값이 각각 존재하는데 이 칼라에 따른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0.5도의 차지하는 온도 차이는 한 2레벨 이상이면 0.5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상 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온으로 어브노멀하게 나타난 사례는 에큐트 스테이지나 인플라메토리 디지즈 고온으로 어브노멀하게 나오고요. 크로닉하게 되거나 아니면 뉴로패시 디지즈는 저온으로 나타나고 머슬 아토피가 온 경우는 저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소적 패턴이라든지 영역 패턴, 라디에이팅 패턴을 또 참고를 하시면 판독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소적 패턴 어브노멀은 머스큘러 디지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의 이상이 나타날 거고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마톰이라든지 마이오톰에 따라서 온도의 패턴의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사실은 비세랄 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임상에서 많이 관찰하지는 않지만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보실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빨간 게 좋은 거야, 파란 게 좋은 거야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십니다. 정상은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환자의 주 심통 부위를 먼저 보시는 거죠. 환자의 심통 부위가 어딘지. 그래서 환자의 심통 부위가 그 좌우에 시메트릭한지 어시메트릭한지. 환자의 심통 부위가 오른팔이 아프다라고 하면 오른팔 아픈 부위의 좌우 시메트릭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시고 정상적으로 이팔 쪽으로는 온도가 차가워야 되는 따뜻한지 올라가 있는지 저온의 유무를 파악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열의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열의 패턴은 아까 스팟 패턴이냐 아니면 라디에이팅 패턴이냐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판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좌우의 온도 차이는 나지 않으면서 좌우 양측성으로 왔었을 때는 상하의 온도 차이를 보면 프라니알 페오랄 리레이션십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온도 차이를 참조할 수 있게 저희가 이미 아마 기계에 들어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이게 이런 걸 다 제공해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위아래 온도 차이를 참고하셔서 위아래 온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이 나거나 그걸 참조하시라는 거고요. 정상의 체열 패턴과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는데 환자가 뭔가를 호소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임상에서 큰 드문 예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상인의 패턴처럼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시메트릭하고 높은 곳은 높고 낮은 곳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디지즈가 없다라고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외에 또 여기에서 체열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룹들은 또 다른 진단을 봐야 되겠지만 아주 체열이 센시티비티가 높기 때문에 또 다른 추적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많이 연구된 거를 쭉 간단하게 쭉쭉쭉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고 척추신경계 질환은 체열에 있어서는 거의 뭐 대부분 모든 과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척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척추신경계 질환은 어브노멀 델타 T라고 하는 그 개념은 좌우 온도 차를 의미하고 있고요. 노말에 대한 연구가 있었죠. 신경외과 선생님이 연구하셨고 백 쪽에는 여기가 따뜻해야 되고 다이아몬드 쉐입을 이루면서 좌우 시메트릭한데 0.25도씨 내외다. 0.25도씨 이상이면 어브노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95% 정도의 통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부위별로 온도 차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좌우 차이를 해서 이 온도에 해당되는 그 부분, 이 도트 에어리나 슬러시 에어리어, 더블 슬러시 에어리어, 블랙 에어리어를 봤었을 때 이 부분은 주로 노말 그룹은 0.29,
0.2도, 0.3도, 0.4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뉴로패시 디지즈나 그 HMP 환자분들은 이 전체 노말 그룹에 있어서 가장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힐 쪽을 기준으로 해서 0.5도 이상을 보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부위별로 0.1, 2, 3, 4 이상이면 어분말로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서비칼도 마찬가지죠. 서비칼에 있어서는 50명 그룹을 연구를 했고 여기도 그 110개 섹터를 좌우의 온도를 차이를 재서 봤더니 이 깊은 진영역은 0.6도, 0.2도, 0.3도 이 부분은 0.3도까지 노말이어도 차이가 난다. 이 이상이면 어브노말이다. 결론적으로는 서비칼 디지즈는 0.4도 이상을 보시면 되겠고 룸바 디지즈는 0.5도 이상을 어브노말로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그 정도 영역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마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더마토피 영역에서 왔습니다. 피부 분절에 해당되는 룸바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었을 때 러브루트 인저리를 입고 있는 더마토 영역에 따라 우리 피부의 온도가 감소하는 영역, 플로서플라가 감소하는 영역을 우리가 서머톰이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러브루트 인저리를 입는 이리테이션 된 부분, 서비칼 러브루트 인저리 있는 부분에 더마토 영역에 플로서플라이 감소하는 영역을 우리가 서마톰이라고 정의를 내려놨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엘포니아 5 인소니아라고 하는 이런 도형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L4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었을 때는 버턱이라든지 칼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테리어 티비아라든지 이런 쪽의 온도가 떨어지는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 L4이기 때문에 토마토미 플란타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플란타에서는 온도 체인지가 없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온도가 떨어진 영역을 쭉 조사했고 토마토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는 패턴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L4 정도의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L5 같은 경우에는 아까 L4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더 영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란타 아칠리루는 안테리어 쪽까지 온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패턴과 일치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버터, 칼프, 안테리어, 힐 쪽보다는 이 안테리어 쪽 온도가 떨어지죠. 이런 개념이고요. 마찬가지로 S1인 경우에도 L45와 S1이 비슷한 영역을 오버랩돼서 나타나긴 합니다만 주로 S1인 경우에는 토마토미 힐 쪽으로 주로 치우치기 때문에 힐의 온도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4파이어 5에서는 좀 겹치긴 합니다만 여기서 S1은 주로 힐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시고 L5는 아치리는 안테리어를 집중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영역을 보시면 좀 쉽겠습니다. 임상에서 가장 많은 그룹이 L4, 5, 5 S1이니까 이게 거의 지금 7, 80%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신경이 조금 눌렀나 누르지 않았나 좀 쉽게 스크리닝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비칼 C4, 5 보시면 서비칼 C4는 더욱 단순한 숄더 페인과 좀 디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C4는 임상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숄더 쪽이 좀 페인이 있다라고 하는 같이 겹치게 나올 거고요. C5는 이제 암 쪽으로 온도 체인지가 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C6가 C6, 7이 임상에서 가장 많으시죠? 플란타 쪽, 고장 쪽에 온도 체인지가 오는 걸 볼 수가 있고 C7이 이제 팜과 교정 쪽에 분명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결국은 임상에서 C7이 가장 또 많기 때문에 손이 저리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카팔 터널이냐 아니면 단순한 서비칼에서 왔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비교도 해보실 수도 있고요. C8은 이것도 좀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쇼울더에서부터 이 핸드까지 온도 체인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HMP 환자분들은 서말 어시메트릭을 가져가고 있는데 페인이 얼마나 심하냐 아니면 디스코프 레벨이 어느 레벨에 있느냐 아니면 듀레이션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판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이 심할수록 온도 체인지가 많고 디스코프 레벨이 여러 레벨이 있으면 체인지가 많고 듀레이션은 오히려 반비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텍도 하시고 페인드로우 차트도 작성을 하셔서 보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연구 결과 나왔던 겁니다. 신경외과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페인이 심할수록 온도 체인지는 더 많아서 아까 기본적으로는 0.5도 이상 있는데 심할수록 0.8도까지 온도 체인지가 1도까지 온도가 오고
디스크 허니에이션 여러 레벨일수록 시비어하드 온도 차이가 많고 기본적으로 0.5 이상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었고요. 듀레이션은 반비례로 초기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온도 체인지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도 0.5도 이상을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 HMP 환자분들은 온도의 차이를 적에 0.5도 이상 보게 된 계기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랬고요. 또 마찬가지로 금방 설명한 것 따라 페인이 심할수록 허니에이션이 심할수록 심통이 짧을수록 온도 체인지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가고 있고요. 서모그래피에서 HMP나 척추 디지즈를 보실 때 백쪽하고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레그 쪽을 보시는데 백쪽은 노말이 아까 다이아몬드 세부를 이루면서 대칭을 이유로 한쪽으로 틀어진다든지 올라가게 나타나고 레그 쪽으로는 온도가 떨어지게 나타나는 양상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제 선생님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되면 스파인 러브두트가 자극을 받아서 첫 번째 허리로는 백쪽으로는 프라이머리 루잘라무스 때문에 바서 딜라테이션 되기 때문에 하이퍼서미아로 나타난다. 결국은 백쪽은 고온으로 나타나면서 좀 이그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레그 쪽으로는 약간의 양상이 틀리게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되면 스파이널 러브 루트가 자극을 받고 거기에 사이너 버테브랄 러브의 영향 때문에 이게 이 심파스틱 체인과 연결이 돼 있어서 심파스틱 톤이 증가하고 심파스틱 톤이 증가하면 하지로에는 온도가 감소가 됩니다. 저온으로 나타나고 심통이 있는 하지 그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는 쪽으로는 저온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심파스틱 톤의 자극으로 바서 컨트릭션 되기 때문에 하이포소미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지로는 저리고 땡기는 곳이 차게 나타난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저리고 땡기는 곳이 혈류가 감소한다.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보면 HMP 455에서는 백 쪽으로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질어지고 레그 쪽으로 온도 체인지가 오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가져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환자가 표시하고 있는 백 쪽에 라이트 버터 쪽에 팔프 쪽에 이렇게 온도가 아프다고 하는 쪽으로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좌우차가 1도 이상이고 페인 스코어는 8 이상이어서 환자가 좀 시비어하다. 이 환자는 매우 시비어한 그룹이고 1먼스밖에 안 되고 라이트 쪽으로 온도 체인지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그런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척추신경계 질환은 주로 서비칼 룸바 공이 좌우 온도 차이 0.5 이상으로 보셔야 되고 방사 패턴을 모두 가지고 있고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으면서 하이포소미아를 나타낸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5S1 사례는 이 환자는 여러 레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의 파란 다리, 빨간 다리 있을 정도로 레프트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도 이상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HCD 환자도 마찬가지고 레프트 쪽에 5, 6 HCD 환자인데 레프트 핸드, 레프트 leg 핸드 쪽에 이 좌우에 비교했었을 때 온도가 전반적으로 0.8도 이상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455에서는 어디나 사인을 나타냈고 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 임상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이제 스테노시스 그동안에는 HMP 환자분들의 좌우에 어시메트릭하는 시메트릭하는 봤던 게 비해서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스테노시스 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하이포소미아로 앵클 이하로 장화 신는 발 같은 이런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고 신기하게 이 콕직스 에어리아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원장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실제 이런가 봤더니 스파이널 스테노스 환자분 좀 이런 경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장화 신는 신발처럼 앰프테이션 사인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다들 이러한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우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TA 환자분들이 있어서도 서비칼 스프레인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노말의 이 사진을 알아야 업노말이 보이거든요. 노말 같은 경우는 Y자 미드라인이 주면서 여기 넥 쪽에 플렉션 익스텐전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곳이어야 됩니다. 히트 플레이어가 양쪽에 없고 경계가 분명하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넥 쪽에 서비칼 스프레인이 좀 심한 경우에 이렇게 오히려 차갑게 나타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입으면서 이렇게 스파즘이 오게 되면 혈류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저온이다. 또 마찬가지로 이분도 지금 저온이면서 이 히트 플레어도 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추 염자의 그도 실제 이제 모두 다 같은 사례인데요. 이쪽이 온도가 떨어지고 이 열의 분포가 가장 따뜻해야 될 부분이 차갑고 이 부분 다른 곳으로 열의 분포가 이제 몰려있는 양상, 페인이 있는 곳으로 온도가 차갑게 나타나고 Y자 미드라인 유지에는 한쪽으로 틀어진다든지 여기 중간에 끊김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서브칼 스프레인 TA 환자분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수상 1일째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TA 입고 나서 저온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뭐 소염진통제 이런 거 다 먹고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그 쪽이 다시 따뜻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휘플러시 인저리도 TA 환자들의 대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휘플러시 인저리를 입고 나서 손이 저리다라고 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넥 쪽의 엑스레이는 큰 문제 없고 디스크 허니에이션도 아닐 때 저리다라고 해서 오히려 올라갔던 사례가 더 많았다. 원래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으면 어퍼 익스트리미티 쪽으로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휘플러시 인저리는 온도가 주로 올라가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HCD와 DD가 가능한 걸로 휘플러시 인저리는 재미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MPS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죠. 노말 그룹과 우노말 그룹이 확연하게 뛰어나고 차이가 나요. 에큐트 스테이지냐 크로닉 스테이지냐에 따라서 이제 이 스팟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는 경우 트리거 포인트 에어리어 쪽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보통은 좌우 온도 차이를 0.3도로 보지만 이 스팟과 주위의 온도 차이가 한 1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크로닉하게 되면은 이 숄더 쪽은 원래 따뜻한 양상을 띄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온으로 나타나서 프로진 숄더라든지 크로닉 MPS는 이제 숄더 쪽도 차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에큐트 스테이지, 에큐트 소프트 티슈 인저리를 입었을 때 숄더 페인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앵클 뭐 페인이나 이제 벨베랄 페인, 페인 때 온도가 올라가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백 머슬 페인도 임상에서 참 많이 보실 겁니다. 사실은 백 페인으로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 텐데 백 자체가 이렇게 차가운 것도 사인이 좋지 않습니다. 백 페인이 있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통증이 유지됐었고 페인 식관이 그리고 사실 머슬 자체가 위크니스가 와 있는 상태고 디스크 허니에이션은 아니지만 백머슬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보스 레그 쪽으로는 시메트릭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백페인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섹 조인트 인저리를 입었었을 때는 주로 페인이 이 버터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서 존재하는 거를 주로 많이 관찰하시고 주로 버터기나 사이 쪽까지는 온도가 떨어지는 그렇지만 좌우에 로우 익스트리미티 쪽은 온도 체인지가 없는 그게 파섹 조인트 신드롬의 주로 이제 패턴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관절 염증성 질환은 잘 아시다시피 인플라메이션 디시즈가 있거나 그러면 조인트 에어리어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 같은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도점쪽, 한쪽, 위쪽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보우 쪽 이렇게 그 조인트의 변형이 다 와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NSAID 약물의 효과 확인으로서 체열로 관찰했다고 합니다. 크로닉 RA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핸드 쪽에 나중에 서큘레이션 감소돼서 이제 저온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류마톨로지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고온으로 핫하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조인트 에어리어도 니 디지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얘는 정상적으로는 저온이어야 된다. 파텔라 부분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블러드 플로우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저온이 많고 인플라메이션이 있고 리 자체에 그 시노바이티스가 있거나 활액량 자체가 이렇게 그럴 경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염증성 소견을 동반하고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라이트 쪽에 사이 쪽이 지나치게 온도가 떨어져 있는 사례. 위쪽에는 TKA를 해서 인플라메이션 이 환자는 좌우가 다 프로브럼이 있는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띠고 있고 사실은 이런 사이 쪽이 B보다는 좀 따뜻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여기에 이제
기타의 좀 위크니스까지 와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니 자체를 니 페인에 있어서 티어라든지 매니커스 티어라든지 이런 거 IDK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각각에 대한 DD는 어렵습니다. 실제 이 환자가 레프트 티어, 매니커스 티어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구별은 안 되지만 이런 환자분들은 주요하게 온도가 올라가더라. 역으로 이거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니는 정상적으로 차가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OA, RA 다 같이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파사이티스도 주요하게는 파사이티스는 우리가 초기에 많이 환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고온으로 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간혹 가다가 저온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저온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마치 HCD와 HMP와 좀 비슷한 사례이니까 위에 그 로우 레그까지 같이 찍어서 이제 확인은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로 인플라메토리가 있기 때문에 힐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사례가 파사이티스 중요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뭐 가우트 환자분들은 그레이트 2 쪽으로 다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기타 리가멘트 인저리를 입었었을 때 크로닉하게 되면 이제 스팟하게 인저리 입은 곳이 온도가 떨어지게 나타나는 양상이고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엘보 쪽에 이제 온도 체인지가 이렇게 있고 컨디션을 입으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게 이상 수상 2일 돼 있고 이렇게 인플라메이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AVN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겠지만 이 환자가 힙 쪽에 이스케미아가 있고 그러면 원래 버터기 차갑지만 그 사인을 호소한 쪽으로 훨씬 더 온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이트 힙, 레프트 힙, 바이라테랄은 바이라테랄 환자라고 합니다. 펄빅 조인트 디지즈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 미세하게 레프트 다 온도가 이렇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를 뭐 집중적으로 조사한 선생님 사례에 의하면 원래 OP 하고 나서 보통 6주 후에 환자 예후를 알 수 있는데 6주 후 정도 지나서 시메트릭하게 되면 2년 후에 미리 예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형외과 선생님 얘기가 있었고요. 텐디나이티스 환자 같은 경우도 염증성 소변이 때 올라가게 나타나겠고 루마톨로기 환자들 중에 아킬로징 스폰딜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웹 쪽이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로우 익스트림 쪽은 온도 체인지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소변이고요. 간혹 랜덤하게 저온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아킬로징 환자분들은 주로 고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타 뭐 경피증 환자라든지 물론 뭐본 스캐닝을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엑스레이나 이 소노그래피로 간단하게 스크리닝해서 류마토로지 선생님들이 좀 많이 측정을 하고 계시고요. 환자분들의 페인은 호소하지만 엑스레이나 뭐 기타 등등 모든 검사로 나오지 않는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 같은 경우도 환자의 통증 소견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 핫스팟으로 주로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기타 DMFC라든지 DMF 환자는 재활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DM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 서머그래프 DMF를 이제 꾸준히 팔로우 체크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페리페랄 쪽이기 때문에 우리 발은 온도가 차갑게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소견인데 온도가 이 페리페랄 온도가 올라가는 건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특히 서드 메타타잘 쪽에 온도 체인지가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여기 온도 체인지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좋은 사인이 아니고 여기처럼 뉴로패시도 공반을 하고 있으면서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페리페랄 쪽에 서큘레이션이 서서히 안 되고 나중에는 여기 앰프테이션 할 가능성이 있고 궤양 발생 가능성을 먼저 손상에 의한 궤양 발생 가능성을 캐치를 하고 환자를 빨리 조치를 취하면 그런 앰프테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치료를 빨리 조기할 수 있다. 그래서 DMF 보실 때 소노그래피가 또 유용하기도 합니다. 환자는 굉장히 뉴로패시가 심해서 이미
발의 온도 체인지가 많이 와서 서큘레이션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뭐 기타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좌우 어시메트릭한 디지즈죠. CVA 환자 같은 경우는 레프트 쪽에 위클리스가 있고 어퍼 익스틴트로 오이스틴 쪽이 다 레프트 쪽으로 온 거가 이제 체인지가 있고 레이노드 디지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보는 것보다는 온도 한냉부화라든지 냉부화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음 속에 넣어서 레이노드 잔이라게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소모그래피로 간단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가락 변변이 많이 오고 다리에도 물론 변화가 있지만 특히 여성에게 많고 레이노드 디지즈는 손 자체의 온도 체인지가 많이 오고 손발이 차다라고 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고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레이노드 디지즈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과정 중에 물부와 물 속에 담궜다가 꺼내서 손을 리커버리가 언제 되느냐라고 해서 10도씨 5분 담궜다가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5분씩이나 담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환자의 굉장히 사실 보통입니다. 그래서 과거 논문에서는 레이노드 디지즈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18분에 리커버리가 되나 안 되나 보고 노멀 그룹은 보통 온도가 베이스라인 31도 정도 되는데 레이노드 그룹은 한 26도 이렇게 좀 온도가 낮았고 리커버리가 빨리 되고 레이노드 그룹은 리커버리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한국에서 원주 세브란스 하여튼 재활학과 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쿨 워터를 4도씨 1분으로 조금은 차지만 짧은 시간에 끝내서 1분, 5분, 10분, 20분 리커버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저희 기계로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10분 이내 리커버리가 되면 노말이고, 이제 온도 차이가 2도씨 이상을 포지티브로 관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커버리가 되는지 보시고, 이렇게 또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리커버리가 안 되면 이제 오늘 어브노말로 판정을 내리고 2도씨 이상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것도 또 다른 류마티스 선생님이 연구를 하신 건데 이 팜 쪽과 페리페랄과 이렇게 또 온도를 재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러한 연구도 있었다. 손은 괜찮지만 발에 있어서는 이 발등에 여기가 아테리가 지나가니까 여기는 따뜻해야 되고 여기는 차지만 온도 차이가 2도씨 이상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테리 obstruction 된 경우에도 또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폐색 부위 근처에 이렇게 고온 부위가 관찰이 되고 정상인에 비해서 체표 온도가 ASO는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저는 고양이 이상 있고 절뚝거리는 있는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하지의 병변이 많고 버거스 디지즈 같은 경우도 많이 관찰될 수 있는 게 정맥염에 의한 고온을 많이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정맥염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버거스 디지즈까지 같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사실은 정맥염에 대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게 아주 완벽하게 혈관 거미줄 모양 좀 나와 있었을 때 환자가 페인을 호소하고 넘니스가 있고 그럴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토니에이션이 아니고 단순한 염증성 소변도 소노그래피가 그렇게 좀 많이 관찰이 되어지니까 관리를 해주시고 치료를 해주시면 조기에 환자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거스 디지즈 손에도 있고 뭐 발에도 있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CRPS 같은 경우에는 주로 최근에 들어서 산재 환자 같은 경우 CRPS 진단 내리실 때 현재 수가는 한 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CRPS는 외상 후에 오고 특히 초기에 발견되기보다는 만성화돼서 쓰고 발견된 사례가 더 많죠. 초기에는 스킵하고 놓칠 수가 있지만 크로닉하게 될 경우에 주로 이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주요하게 CRPS 환자분들은 온도가 페리페랄 쪽으로 차가운 거를 많이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피부의 변형도 오고
굉장히 시비어할 때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실제 이런 체열 사진만 보고는 마치 HMP 사진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 환자는 아니, 룸바 쪽에는 깨끗합니다. 이게 이제 외상 후에 스트레스 주는 크로닉 아니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스 이런 환자분들 제발 쉽게 치유가 안 되고 오랜 기간에 환자의 괴로움도 밀리고 보통은 1도씨 이상 온도 차이가 있고 초기에는 이렇게 지나치게 올라가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발견된 사례는 저온의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카팔터널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카팔터널 디지즈는 서드 4, 5의 그 너브 루트 인저리가 있지만 리스트 쪽으로 주로 온도가 특징적으로 떨어지는 소견이 있고 함 쪽과 어퍼암 쪽은 1도씨 내외 1도씨 내외여야 되는데 그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결국은 리스트가 온도가 떨어지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고 위아래 온도 차이가 많이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브레스트는 서머그래프에서 초창기 시작에 브레스트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노말인 경우에 좌우 시메틱하고 니플 에어리아가 가장 차갑습니다. 그리고 어브노말이 시작되면 핫스팟이라든지 블러드의 형태를 나타나는 거미줄 모양이 나타나고 이제 캔서 같은 경우는 캔서 주율 이상 혈관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어브노말이고 대부분 어브노말은 2도씨 이상 차이가 나고 1.5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캔서 환자죠. 환자는 캔서 환자들이 이렇게 메타시스가 되는 림프노드의 메타시스가 되는 거고 이 환자는 1.7도의 이 사인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여기 특이한 사례가 있고 대부분 4분의 1의 좌측에 있는 캔서가 있고 이 환자도 ECM 캔서였고 이 환자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헬페스 조스터를 볼 수가 있고요. 페인이 있는 곳으로 이제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는 양상. 코드 튜머도 그냥 참조로 하십시오. 코드 튜머는 물론 환자의 심통이 있는 경우에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는 경우에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드 튜머 중에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게 케우다 에큐나 튜머인 경우에 라디큘러 패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게 잘 관찰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캔서가 있는 코드 튜머가 있는 그룹에 어퍼 익스트림티로 익스트림티가 다 같이 떨어지는 양상. 한번 정밀 검사로 한번 업저베이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C12에 있는 시바노마 같은 경우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이제 이거 저온을 나타내는 어퍼 익스트림티로 다 저온을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케오다키나 튜머 같은 경우는 룸바 쪽에 하이포소미아를 나타내면서 마치 이것도 룸바 디스퍼니처럼 보이지만 서머상에서 좌우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치료 전후 사례니까 간단하게 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HMP 환자 같은 경우에 이 4-5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을 때 로우 레그 쪽으로 이 플란타 쪽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오피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플라스틱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메트릭하게 되돌아오고요. 마찬가지로 페일드 엑서사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오피하고 나서도 다시 사인이 안 좋아서 보면 이제 다시 리오피할 수 없으니까 블럭을 통해서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RF라든지 DRG 블럭을 통해서 가스 인코에서 3으로 되고 시메트릭하게 다시 되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트리거미날 뉴랄지아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페인을 호소하는 곳에 SGB를 시행하고 나서 플러스파이가 이제 들어오면서 두경부 혈류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룸바 쪽의 SGB도 마찬가지로 이런 CRPS 환자였군요.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차가워서 SGB를 하고 나서 이제 이 플란타 쪽에 이제 플러스파이가 들어오는 볼 수 있고 서비칼 C6 SGB를 하고 나서 이 핸드 쪽에 플러스플라이가 이제 증가함을 한눈에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거스 디지 환자 같은 경우는 RF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온도가 2도 이상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ASO 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라이트 쪽의 이 환자는 굉장히
아테리 obstruction 됐는데 이제 여기도 온도가 이제 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바섹토미 같은 경우는 다한증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심바섹토미 하고 나면 그 이후로 혈류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스웨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차게 나타납니다. IMS라고 하는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이제 같이 시메트릭 이 환자 한 4~5번 이상 한 것 같더라고요. HFP 환자도 이렇게 IMS로도 치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카이로프락틱 같은 경우에는 수술 대신에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환자도 카이로프락틱 한 3회 하고 나서 서비칼 라이트 쪽에 서비칼 HMP 환자였는데 이렇게 플라스프라가 증가되면서 시메트릭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서열 진단기는 국내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저희가 좀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 거가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서모그래피에서 저희 거는 이제 강점은 여러 가지 실시간 촬영 당연히 되고, 유튜브에 영상 패턴도 보여주고, 기타 나머지 모든 뭐 크리스라든지 다 되고, 원격 컨설팅, 또 한국인 참조 표준 그런 부분, 척추질환 AI를 또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적용을 해놨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사랑받고 할 수 있었던 부분도 AS도 철저하게 잘해드리고 교육도 철저하게 다 잘 해드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체열학회를 통해서도 또 꾸준히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번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올해 11월 달에 지금 학술대회를 열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체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한국인에 대한 정상인 체열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 한국인 체열 데이터 참여기관으로서 저희 메디코하고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상인 참조 표준 온도표를 제작을 했고, 또 기타 그 코로나 때 고혈자 반별 온도 표준도 제작을 했고요. 중환반 탈출증 환자에 있어서 AI 개발도 같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대학병원에 5개 대학병원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서 분석도 하고, 척추질환에 대해서 4, 5, 5S1 쪽 위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 표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 부위별로 온도를 이렇게 마킹을 해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표준이 얼마인가, 부위별로 표준 온도가 얼마인가 이런 부분도 다 구했고요. 유엔 정상 체열 표준 참조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네. 또 이어서 바로 제품의 특장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계가 과거에 지금 XP가 있었고 950이 있고 8000, BT9000까지 지금 계속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8000이고 BT9000 대학병원에 아주 좀 전문화된 그 대학병원의 그 최상위 그룹으로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표준에 대한 부분은 지금 8000하고 지금 BT9000에 저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거리입니다. 실제 온도 구현을 위해서는 그 흑체 온도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 카메라를 흑체를 통해서 온도를 정확하게 구현을 하고 온도 대역대도 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온항식 챔버가 있어서 실제 온도 구현에 저기서 카메라를 항상 검증을 하고 나갑니다. 정상인 참조 표준 레퍼런스를 우리 기계에 탑재를 해서 이제 각각 부위별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그 부분의 온도가 온도 차이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마킹이 되어지고 있고, 결국은 성별 연령별에 따른 그 전신의 참조 표준을 부위별로 이렇게 마킹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고, 몇 퍼센트의 척추 질환에 대한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부분도 스크리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 코멘트 기능도 부위별로 ROI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예측 AI 분석과 요충 질환 예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은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2번 이상 나왔고 학회 그냥 체열학회를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늦은 시간에 해서 그러나 다음에는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신 문상원 선생님 감사드리고